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취소해달라, 그리고 취소 이전, 본안소송 이전에 빨리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그 요청, 신청을 갖다가 두 번째에 심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당초 22일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날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홍순욱 부장판사는 굉장히 깐깐한, 그리고 무색무취한, 그러면서도 법치주의자로서의 엄격한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날은 한 2시간 정도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대로 답변서를 내라. 그래서 오늘 새벽 한 2시 반경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홍순욱 부장판사 재판장이 요청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서를 갖다가 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홍순욱 부장판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크리스마스 이후에 복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2월 16일까지 계속 2개월 정직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봐서는 운명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 지금 대전지검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었던 원전 경제성 조작 기억나시죠? 양재천 국장, 다음에 주굴레 과장, 그 다음에 신내림 서기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어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만은, 실제 검찰이 파헤치고자 하는 것은 그 윗선에 대한 수사입니다. 즉 백운규, 최희봉, 또 그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실장, 청와대, 또 대통령까지 쭉 윗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에 걸리게 되는 순간 또 보면 그 사이에 인사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동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이 3명 기소된 3명, 2명은 좀 구속 기소고 1명은 불구속 기소입니다만은, 이 양재천 국장과 신내림 서기관 구속, 다음에 주굴레의 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불구속, 3명 기소됐습니다만은 그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즉 몸통에는 접근도 못 해보고 깃털만 건드리는 유야무야의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장 내일 모레 26일 검찰총장으로서 복직하게 된다면 계속 보면 그 윗선까지 타고 검찰의 칼날이 타고 올라가는 어떤 추동력을 다시 얻게 될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2월 16일까지 만약에 계속 정직 상태에 있다면은 가장 결정적으로 내년 1월 말 보면 검사 이동이 있습니다. 인사 이동이 대부분 정기 인사를 갖다 그 무렵에 하거든요. 정기 인사하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까지도 검찰을 갖다가 그야말로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설사 내년 2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복직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허허벌판, 폐허가 된 검찰을 갖다가 지휘하는 그야말로 난파선의 선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한민국 그야말로 사정의 중추인 검찰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가운데, 또 그 사이에 슬그머니 공수처 출범하겠죠. 그러니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완전히 민주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법의 이름으로 완전히 난도질 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느냐, 가늠하는 운명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어제 또 우리가 보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사법부, 물론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추천해서 제청해서 대법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000명이 넘는 대한민국 판사 중에서 상당수, 아니 대다수의 판사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닌, 그렇게 보면
이미 그런 식으로 서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판사라기보다는 지금 저쪽 이미 이번에 나와서 빠지던 뭐 이탄희 뭐 의원이라든가 이수진 의원같이 판사하면서도 정치적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빼고 상당수 그런 서클 활동에 관심 없이 오로지 법전을 갖다 품에 안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판사가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어제 임정엽 부장판사죠. 정경심에게 징역 4년, 그다음에 벌금 5억, 추징금 1억 3천을 갖다가 선고하면서 정직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었다고 정경심을 꾸짖고 실형을 때린 후 법정 구속했던 그 임 부장판사. 그런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고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믿거니 기댈 수 있는 그런 판사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는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서클 활동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색무취하고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법관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런 홍순욱 부장판사가 22일 1차 심리를 갖다가 2시간 정도 짧게 마치면서 한 4가지를 갖다가 질문 여기에 답하라 하고 법무부 추미애 쪽과 그다음에 윤석열 변호인 측에다가 제기한 겁니다. 첫째, 검사 징계위 구성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유리한 이야기죠. 두 번째,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리 찍는 데 썼던 판사들을 갖다가 대검에서 그 성향을 갖다가 파악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 하고 지금 홍순욱 부장판사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밀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판사를 놓고 변호사나 검사나 공이다 보면은 판사의 어떻게 보면 성향이라든지 그동안에 뭐 판결 내려왔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 그야말로 공판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어떤 재판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응하겠라고 답변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추미애 씨가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 홍순욱 부장판사가 아무리 무색무취하고 중립적인 판사라 할지라도 판사는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감정선을 건드리는 측면이 없지 않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 불능 손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임기재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됨으로써 등등등 하는데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 불능, 즉 나중에 금전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손해가 어떠한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라 라는 것이고, 여기서 추미애 법무부 측에서는 2개월 정직 정도면은 뭐 큰 거 아니다. 왜? 2개월 후면은 다시 2월 17일 날 복직하여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나중에 7월 24일까지 5개월을 갖다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지휘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손해는 아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어떤 기관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을 갖고 사실 나머지 모든 조직원들을 갖다 운영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지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월성 원전 1호기 이 수사가 추동력을 잃고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고, 또한 보면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 검찰총장이 복직한다 하더라도 향후 7월 24일까지 이끌어가야 될 검사의 어떤 재배치, 재구성, 여기에 총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거는 향후 5개월 동안 그야말로 바지저고리, 그야말로 유령 있으나 마나하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다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팽팽한 측면이 있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단 하루라도 검찰총장을 갖다가 정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법이 정하고 있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허물어뜨리면서 나머지 검사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겁에 질리게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홍순욱 부장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썼던 것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올 4월에 채널A의 그 당시 이제 채널A의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이른바 검언 유착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하려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맡긴 이후에 수사로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을 갖다가 방해함으로써 그 이동재 기자인가요? 그 기자가 증거를 갖다가 재포매팅하고 하는데 사실상 증거 인멸하는데 도움을 주고 감찰을 방해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검 감찰부장이지 이 사람은 어디 대검이 아니라 검찰에 속하지 않은 타기관의 감찰부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동수 씨는 총장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합니다 하고 통보하면서 감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잘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에서는 아니다, 대검 감찰부는 물론 검찰총장의 지휘는 받되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 논리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옛날 12.12 사태 때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국군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부와의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전두환 합수부는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총장을 체포했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 지금 법무부 추미애 씨의 논리대로 하자면은 12.12 사태는 그들이 보면 역사에 단죄했다는 12.12 사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 밑에 합수본부장이지만은 검찰총장 밑에 대검 감찰부장이지만은 독립적이라면서요. 이거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응당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인도 없이 미리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감찰을 진행한 것이나,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의 승인 없이 오히려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을 체포하여 수사한 것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홍순욱 부장판사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징계 사유가 타당한가?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징계의 구성의 적법성 여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다음에 총장 승인 없이 감찰이 가능한가,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 불능의 손해 등등등 징계 사유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예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와 같이 깐깐하게, 어떻게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법무부 입장에서 좀 오금이 저릴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그 징계 의결서라는 것은 법률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는 초등학교 너무 심했군요. 고등학교 리포트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윤석열을 갖다가 2개월 정직으로 사실상 찍어내는데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갖다 홍순욱 부장은 뭔가 깐깐하게 여러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이 판결할 그 내용에 대해서 명분을 하나하나 축적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순욱 부장 굉장히 보면 심리적 압박감 클 겁니다. 왜냐하니까 행정법원에 근무해봤던 그런 부장판사 등등으로 근무해봤던 변호사들의 공통적 의견은 행정기관의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뒤집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은 지난번 11월 24일 날 추미애 씨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렸던 이른바 업무 배제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현직 대통령,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재가가 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뒤집는다는 것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그 2개월 정직이 과연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손해, 이것과 선출직 권력인,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재가, 재량권을 갖다가 이른바 부정하는 것과 사실 측량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홍순욱 부장판사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홍순욱 부장판사도 보면은 판사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또 한 지식인으로서 아마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따르는 이른바 애완견 검사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의 무슨 2개월 정직 체면과 그 사람의 무슨 그런 체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향후 무슨 그런 총장으로서의 권위, 이것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이것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런 기록,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홍순욱 부장판사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저는 홍 판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홍순욱 부장판사가 오늘 집행정지 신청을 갖다가 인용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 2월 17일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복직은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이것이 기각됐다 해서 본안 소송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홍순욱 부장판사는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기각한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보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가처분 신청 이 부분은 당장 지금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것이지만은 나중에 어쨌든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은 1심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상급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홍순욱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가운데도 그래도 보면은 좀 편안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저는 홍순욱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일단 그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하루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